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만남을 가진 지 한 달이 지났을 텐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과제형 수업만 제시를 하다가 이제서야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궁금하죠? 많이 궁금할 텐데, 선생님 얼굴은 앞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목소리만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겼는 분인지 한번 상상해보는 재미도 있겠죠? 자,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아마 집에서 리로스쿨을 통해서 과제형 수행평가를 했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낸 문제에 대한 답도 댓글로 많이 달고 한 것을 봤는데, 그 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잘 나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먼저 적어뒀는데, 1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먼저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맞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이죠. 사회문화가 뭘까요? 그렇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그리고 그 문화를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연구하는 거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은에 있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회문화 현상과 이거와 대비되는 현상 뭐 있죠? 그렇죠, 저기 있죠?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리고 2단원에 가면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관점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관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을 텐데, 하나는 거시적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있었을 겁니다. 거시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거시라는 것은 클 거 볼시, 즉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본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작게 보는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중에서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거기서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본다는 얘기는 나무, 즉 작게는 보는데 숲, 큰 것을 못 본다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해석한다면 나무는 못 보는데 숲은 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나무 작게는 못 보지만 숲을 본다고 했으니까 크게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거시적 관점에는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고,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는데, 단순하게 거시는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기능론이 뭔지, 갈등론이 뭔지,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뭔지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다음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연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방법?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 두 가지를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다음, 이 사회문화 현상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러면 연구하는 것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겠죠. 그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바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질문지법, 또 하나는 면접법, 또 하나는 참여관찰법, 또 하나는 실험법, 또 하나는 문헌연구법 있었는데, 각각의 특징들은 다음에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현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을
누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야 될 태도, 자세가 있겠죠. 그 태도나 자세가 바로 윤리적 자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만 배워볼 텐데, 먼저 지우고요.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할까요? 사회문화현상은 아까 누가? 바로 인간이 개입되는 거죠. 근데 자연현상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구분 기준은 바로 인간의 의지, 의도, 개입되어 있느냐,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풍이 붑니다.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현상일까요? 그렇죠. 자연현상이잖아요. 왜? 인간이 태풍아 불어라 라고 해서 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조건이 만들어지면 태풍이 부는 거죠. 그런데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이번 태풍이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창문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사람이 신문지를 붙인다든지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 신문지를 붙이는 행위는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현상일까요? 그렇죠. 사회문화현상이죠. 왜? 왜 붙이나요? 바로 부서지지 말라고. 바로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되면 사회문화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구분하는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의도,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하니까 사회문화현상은 가치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치 함축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가치라는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죠. 자연상에서는 금이나 돌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가치가 없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은 가치가 없는 것, 금은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성이라고 표현하고, 자연현상은 가치가 없겠죠. 그럼 뭘 가치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음 인과관계 측면에서 한번 볼 텐데,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명확할까요? 사회문화현상이 인과관계가 명확할까요? 그렇죠. 자연현상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과관계가 뭐냐 하면 원인 그리고 결과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하고, 원인도 있는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가 항상 이 원인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태풍 얘기를 했는데, 태풍이 분대요. 그러면 태풍이 분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여름에 태풍이 불 수 있는 그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태풍이 만들어지고 태풍이 불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어와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테이프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오지만 태풍에 따라서 테이프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가 붙이고 20%는 안 붙인대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불명확한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명확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 인과관계가 명확한 게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할 때는 우리 확실하다고 할까요? 확률적이다라고 얘기할까요? 명확한 거니까 이거는
이 원인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확실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했으니까 이 원인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대요. 우리 이것을 수학적으로 확률적이다라고 표현하죠. 아까 80% 사람이 붙인다면 80% 확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성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음 확실하다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필연이 뜻이 뭐예요? 필연성?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사회 문화 현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즉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개연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은 다른 말로 하면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얘는 반드시, 그러니까 명확하고 아마니까 불명확하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법칙이 있는데, 자연현상은 인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위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당위라는 것은 마땅하다. 반대로 했네요. 죄송. 자, 사회문화 현상이 당위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땅하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개입된 거죠. 누가 개입해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마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위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 반면 자연현상은 존재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태풍이 분다, 태풍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있다라고 해서 존재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다음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확실하고 명확하고 필연적이다라면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특수하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불명확하다니까 있을 수도 있대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보편적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분다면 80% 사람은 테이프를 붙이더라. 보편성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있으니까 불명확하고 확률적이고 개연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보편적이지 않은 뭐 특수성의 특징도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다? 인간의 의지, 의도가 있으면 사회문화현상, 없으면 자연현상. 이것 때문에 얘가 포함되니까 가치라는 게 인간의 의지니까 포함된다. 없다. 자, 인과관계는 인간은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얘는 자연현상이니까 인간이 개입이 안 되니까 항상 그렇다. 명확하다. 그리고 나머지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서 지금 확실하게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학습 과제를 리로스쿨에 탑재를 할 겁니다. 그 과제를 한번 풀어보고 제출하는 그 단계를 거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듣고 학습 과제로 제출된 내용도 한번 풀어보고 꼭 제출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만났을 때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니까 꼭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